신문고 뉴스 편집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임두만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법조계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피해 사례 발표 및 이와 관련된 전문가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 행사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단위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합니다. 반주가 없는 관계로 무반주로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공해를 화해도 살인 마르고 달도록 하나님의 고하사 우리 나라 만세 내일은 6.25 66주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가신 우리 순국 선열들과 나라를 위해 사랑하신 모든 선조들에게 잠깐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고 오늘 사례 발표자들을 섭외하시며 그동안 사법피해연대 피해자들과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신 우리 추강규 미디어 신문부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추 대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들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작은 계기나마 피해 사례가 이런 어떤 전관예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료가 취합이 되고 이런 계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발달하고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원래 오늘 이 장소를 섭외해 주시고 이 행사를 보내주신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실 계획이었는데 장 의원님이 이번에 초선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20대 국회 상임위 안행위 회의가 처음 시작되는 날이어서 오늘 그 의원들 수인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초선 의원이 수인사에 첫 수인사에 빠질 수가 없어서 인사를 하시고 좀 이따가 11시에 일부 끝난 다음에 11시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이제 그 사례 발표회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발표하실 분이 8분인데 시간은 약 한 50분 정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6분인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시는 시간 여러 가지 있으셔서 통상 한 5분 정도에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뒤에 다른 분이 시간을 안 뺏기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
가장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구민에서 건축 행사를 하시는 A1 도시개발 유영모 대표님이십니다. 유 대표님은 자신의 회사가 시행하고 한라건설이 시공한 아파트형 공장 건축 과정에서 대기업과 전관이 소속된 정부법인 열중 고리에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 산업단지에 아파트 공장을 지은 애연도시개발의 대표 유영모입니다. 저는 2005년 12월경에 아파트 공장을 구로 공단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 공단을 보고 경북 구미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자간이나 보태고 싶었고, 그래서 아파트 공장을 짓는 게 꿈이 됐습니다. (2009년 11월 24일경쯤 11월 24일이네요. 한라건설과 시공계약을 하려고 아시아신탁에게 자산을 맡기기로 하고 신탁이 이뤄졌습니다. 저희 땅은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 공사비는 3개월 이후에 정모를수 그렇게 약속했는데, 계약을 한 지 일주일 만에 돈이 20억을 아시아신탁에 빼돌려서 한라건설에 지불했습니다. 이 돈은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인 공사비를 사용하고자 땅 주인 몰래 막그런 통장에서 20억을 빼가는 그런 부도덕한 시공사는 없습니다. 이외에 수없이 많은 가출을 해서 자기가 못해서 제가 아시아신탁을 해임하겠다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태평양 법무법인입니다. 1심에서는 제가 지급에 동의했다면서 지급 날짜와 지급 금액도 틀린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판사는 제가 반박할 겨를도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입니다. 이 20억에 대한 소송자료가 전혀 틀린 것을 거짓 증언했으니 이것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상대방 변호인은 자신들은 아시아신탁을 한라건설에 20억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영모 본인이 직접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아시아신탁과 한라건설을 거쳐서 소송했는데 이 재판에서는 다시 유죄된 가짜문서를 내면서 이 문서대로 정당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재판은 다 서로 주장 하나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승소했습니다. 그쪽이. 저는 가짜문서를 낸 것을 갖다가 바로 재판부에다가 이 재판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아시아신탁과 한라건설을 조사하고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것을 1년 동안 깔아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재판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계약서는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과 저하고 셋이 한 것이 아니고 13명이 한 자리에서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계약서입니다. 한라건설, 아시아신탁, 저, 그리고 10개의 저축은행입니다.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은 법정에서 가짜문서를 제출하고 이 문서대로 정당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0%일 때 20억을 지급하게 돼 있고 진정한 문서는 13명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공정률 3.15%일 때 20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1년 만에 검사가 조사 시작됐습니다. 13명의 증인을 다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안 되면 거짓말 터지기를 하기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기로 한 날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통했습니다. 기아가 고소한 사건은 기타 사유로 사법농 검사실에서 최종현 검사실로 재배당되었습니다. 그날은 2015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이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항고를 했습니다. 또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에 재정명령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명령 신청한 고등법원은 판사 3명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는 판결문으로 기각시켰습니다. 저는 한라와 아시식당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2번이나 판결문에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판사는 알면서도 묵인하는 이 현실이 저로서는 너무 무겁고 비참합니다. 여기 오신 연사분들도 계실 거고 피해자분도 계실 거고 또 편안도 계시는데 이 나라를 바꿔주십시오. 이 나라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외에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건물에 강제 전열을 하려고 하려면서는 깡패들 20명을 동원해서 무단 침입해서 74교실의 문과 모든 장애장치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들이 돌아간 뒤에 다시 원위치시키고 또 부시고 또 원위치시키고 저는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분명해서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모두 김천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키고 서울중앙지검의 김경호 검사실로 바꾼 다음에 2달 있다가 다시 전준석 검사실로 바꾸고 또 3개월 후에 김동구 검사실을 바꾸고 1년 몇 개월 동안 이 사건을 떠들다가 며칠 전 증거 부침으로 기각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가해 피해자로서 지금 이제 업무 방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공사금융 120시간까지 받고 벌금 4건은 지금 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한테 국민 자녀 재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라도 모아서 바꿔주십시오 진짜.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장례가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행사 자체가 무거운 행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분은 인천항만공사의 구두 운영팀장으로 근무하셨던 송근곤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인천항만공사 내부 비리를 고발했는데 드디어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이런 분으로서 그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주광조 대표님 만들어주신 주광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일어서세요. 한 번 더 박수. 정관예우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보통 그 피해자들이 자기의 평상시의 근황과 그 사회적인 지위가 다 박탈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러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만은 하나만 오늘 이런 기회로서 앞으로 그런 정관유 피해자들을 좀 더 지원하고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이 발표자로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저는 국가에서 설립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김종태 등이 항만시설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수백억 원을 횡령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하였고, 이어서 부패 신고하였으나 현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 사항을 감사하지 않은 부패한 전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감사원장을 파직시켜 국민의 고충을 들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인천항만공사 부패행위를 한 내용과 그 위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민감사 청구했고 부패 신고를 감사원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국민감사 청구와 부패 신고에 대해서 위법적인 행위로서 은폐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은폐한 행위를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전임자가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보호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현 감사원장이 어떻게 위법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항만시설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의 위법 부담감입니다. 항만시설 임대료의 경우 구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과 항만법, 그리고 위임받은 구해양수산부 장관고시에 따라 항만관리청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그 임대료 감면 역시 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등은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임대계약 내용을 정하여 수백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고, 이전에는 이렇게 감면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전임 사장 김종태는 2008년 3월 20일부터 2008년 7월 1일까지 인천 콜드 프라자 주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동업체 역시 미 항만시설 임대료 부담 감면 수혜업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패 행위를 한 것이 항만시설 사용료를 위법 부담 감면하였습니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의 경우 항만공사법 제30조 3항과 해양수산부 고시는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청에 감면 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은 신고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조정장문위원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여 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수리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국가 수입인 항만시설 사용료를 자기 호주머니 돈이냐 임의적으로 감면하여 수백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물론 한 가지가 됐지만 감사원에 300인 이상이 해서 국민감사 청구했고, 그리고 부패 신고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데, 첫 번째 국민감사 결정에 대한 감사 의무 혜택, 발표자가 2012년 1월 항만시설 사용료 불법 감면과 인천항 재개발 사업 연구용역 입찰 비리에 대하여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하였고, 2012년 3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에 통과한 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 목적 감사 범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과 투자비 보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항만시설 사용료 불법 감면과 연구용역 입찰 비리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 국민건립법 법률 제75조 감사원 또는 당위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법률을 위반하고 감사원이 이렇게 실시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감사원은
청구인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문에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로 감면을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위법 부당함이 없다고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문서는 보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의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범위, 그리고 감사 결과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사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준해 기술되지 않았는데도 의의 사실을 창조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의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사죄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문서에서 감사원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항만공사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항만공사법 제30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맹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이고, 이어서 항만공사가 관련 규정을 적극하게 개정하여 위법 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천항만공사가 개정한 규정 제22조는 사실상 해양수산부에 정한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개정한 사실 이조차도 감사원에서 허위 사실을 창조하여 감사원의 주장조차도 해당 법규에 주척하도록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이 그러면은 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인천항만공사 부패행위와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국민감사 청구하고 부패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위법한 결정을 하고 그걸 감사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조직적인 전임자 보호 행위를 한 것과, 그 다음에 감사원장의 위법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패행위와 위법성을 설명했는데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만 한 거예요. 시간이 2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감사원을 설립하였으나 감사원장은 부패 행위를 알아도 감사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하였고, 오히려 탕감놀이를 오리전인자를 보호육순하는 파수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감사원 직원 역시 감사원장의 뜻을 헤아려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엉터리 결정을 내리고 문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패한 전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을 괴롭힌 데 대하여 그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 지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세 번째는 사실은 감사원 원장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에 반하여 부패한 전인자를 보호하였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역할 부재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 엄청난 피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부담으로 부패한 전인자를 보호하는 감사원에 대하여 탄핵 조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짧으셨으니까 자료는 나머지 그 책자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실 분은 지난 11년 동안 눈물로 나라를 세우신 한 어머님입니다. 어제 저희 신문고 뉴스에 오늘 행사를 소개하면서 썼던 우리 유미자 선생님 나오셔서 지난 11년의 한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저는 2005년도에 제 딸이 잃었습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돼서 SK계열의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의 인사과장이 12살 넘은 딸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연애를 해서 사자실 여직원하고 다시 사내 연애를 해서 재혼해서 또 딸을 낳아서 딸이 7개월이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저희 딸을 괴롭히다 살인을 한 것입니다. 저를 더 원통하게 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부실한 수사, 그리고 가해자 쪽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을 걷자마자 나와서 이 살인자를 변론하면서 거짓 허위 변론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대한송로관공사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그 인력개발원으로 발령이 돼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장 후배인 사람이 그 인사과장이 뒤로드는 거를 알고 그 회사에다 까발리겠다, 사회에다 매장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 인사과장은 열흘 후면은 미국으로 연수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살인사건을 은폐하려고 직원들을 시켜서 거짓 진술하게 하고 또 법정에 나와서 위증하게 만들고 또 언론사에 거짓 인터뷰를 해서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그리고 이 원주의 판사 출신 이재구 변호사는 거짓 허위 변론을 하고 또 거짓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딸 글 필체가 아닌 인사과장의 필체를 감사하세요라는 시를 저희 딸이 인사과장한테 연애 편지처럼 보낸 것처럼 만들어서 법정에 제출하고 이런 판사 출신이 살인자를 변론하면서 거짓 변론하고 거짓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틀 후에 그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이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자수를 했는데 이 원주경찰서에서는 그 범행지로 이송하지도 않고 이 사건을 치정사건인 것처럼 해서 허위 수사를 했습니다. 그 같은 날 같은 수사팀에서 2005년 6월 2일 날 그 수사 기록에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수사 기록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거기에서는 피의자는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이나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연의 관계를 추궁해서 밝힐 예정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같은 날 국가수로 보내는 부검 의뢰서에는 내연의 관계 8개월 지내오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 6월 1일 수사 기록에는 9개월가량 사귀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고 이 살인사건에는 뭐 변사사건 발생 보고라는 그 수사 기록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내연의 관계 10개월로 만들어서 같은 날 같은 수사팀에서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내연의 관계 8개월, 9개월, 10개월로 만들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할도 아니에요. 그리고 싸이월드에 올린 저희 딸의 시를 들여다보고는 그거를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수사를 해서 제가 그 경찰을 찾아가서 싸이월드가 메일 보내는 거냐 이랬더니 우도수를 탁 제끼면서 나 옷벗을 각오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했던 게 원주경찰서 경찰이고요. 그리고 제가 5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자인서를 받았고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수사를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청에 추송서를 보내겠다고 하고 뭐 내연의 관계 확인된 바 없다고 하고 싸이월드는 메일 보낸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날짜가 1심 선고가 끝나고 일주일 지난 후 날짜였어요. 그러니까 치정사건으로 1심 선고가 됐고 그러고 그 재판은 계속 그렇게 이어졌어요. 초중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15년이었고 2심에서 그 거짓 증거 자료를 제출하니까 12년, 3년이 줄어서 12년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도 그냥 뒷짐지고 그리고 제대로 제가 자료를 다 제출을 했는데 저의 억울한, 제 딸의 억울한 거를 하나도 풀어주지 않았고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여성단체도 뭐 가짜 유권 변호사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23쪽에서 29쪽까지 제 사연이 들어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정대택 회장님이십니다. 사법피해연대 대표로 지내신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택입니다. 시간이 하도 없으니까 제 사건에 대해서는 배포한 자료 여기 있습니다. 30쪽부터 38쪽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지금부터 13년 전 제 나이 53살에 2003년경 IMF 때 파산한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채권을 270억짜리 채권을 99억에 사가지고 53억을 5개월만 남긴 그 이권을 가지고 저희 동업자가 정관, 관선, 또 몰래 변론, 섹스 변론까지 시켜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진역을 사는 과정부터 시간이 되면은 중단하겠습니다. 부채책. 전 2년 진역을 살면서 처음에 가서 들은 얘기가 대한민국 법은 남자 성기다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계셔서. 그리고 판사는 죄송합니다. 박인선 판사님이 계시지만 전지 판사는 그 성기의 밥이다. 그러니까 진역을 온 사람들은 태평양 바다의 고기인데 재수가 없어 그물에 걸려갔다. 판사들이 성기 꼴리는 대로 판결해가지고 그 그물에 걸렸다. 이렇게 그런 말을 그 교도소에서 그 수감자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사는 성기 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젖밥입니다. 젖밥. 법은 조시고. 그래서 지금 13년째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과 경찰을 원망하면서 지내오고 있는 저는 첫 번째 제가 여기 앞에 맨 우측에 보이는 약정서로 법원에서 배당되는 26억 5천만 원을 5,500만 원을 가압류 승소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제 상대방은 중앙수사부 부장을 안강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고소 대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동부지방검찰청 형사 1부장으로 있다가 막 나온 김명곤이라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 대리를 시킵니다. 그래도 죄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합니다. 저를 강요죄라고 해가지고 이 문서를 강요해서 작성했다. 여기는 법무사가 다 있고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를 도장이 다 여기 보면 좌우측에 약정서만 완벽하게 있었는데 이 도장을 다 지워가지고 이 약정서를 정대택이가 강요해서 작성했다 해가지고 하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브로커. 제 상대방 내연의 남자가 김충식이라는 대한민국 유명한 브로커입니다. 김충식이가 동부지검 범죄예방위원회를 할 때 알게 된 송인준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고등검사장 출신인데 그 당시 송인준이가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실에 찾아가서 정대택이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사건을 만들어라 하니까 송인준이가 발벗고 나서서 검찰에 그 당시에 서울 동부지검 장은 명동선이라는 검사장한테 압력을 넣고 다 해가지고 결국 제가 강요죄 등으로 살인을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증거로 안강민이가 선임도 안 돼서 안강민이가 재판부로 보낸 사실 확인서 자기가 고소장을 써서 접수해줬다. 김명곤이가 접수한 저는 상대들이 와서 불러주는 대로 진술을 써가지고 제출해줬다는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송인준이가 헌법재판관실에서 브로커를 불러가지고 저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험상궂은 놈을 만났군요. 제가 험상궂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방금 다 그런 뭐라더라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다 송인주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송인주 저도 알아요. 송인주한테 강력히 했더니 김충식이라는 돌파가 지방에 와서 혼자 하고 간 소리다. 근데 아니에요. 동부지검 서울 이런 데는 전부 정대택이 사건 하면은 그 송인주 사건 이렇게 다 해버립니다. 일방 조사랍니다. 시간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네.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대전지검 차장검 나왔던 양재택이라는 애가 여기 언론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2008년도 그만두고 KBS 고문 변호사를 합니다. 이놈이 내 상대방 딸하고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의화 딸다. 송금은 의화 송금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다가 제가 2년 실력 살고 나와가지고 이건 중요한 거 좀 아세요? 2년 실력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법무사가 돈 6억을 먹고 누명을 씌웠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양재택이 돈 받은 것하고 고소를 하니까 뇌물공여로 그 당시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하는 윤석열이하고 제 상대방 딸하고 또 동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정을 했더니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저한테 회신을 했어요. 1개월 정지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또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간선 변론 정관여우가 간선 변론을 받아가지고 제 사건을 보면은 이 지워진 문서를 이 중간에 있는 이 진짜 문서가 있는데 중간에 원본 대조필 해가지고 판사가 법원이 증거인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서가 지워졌다. 사문서위조죄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니까 지금 인천법원에 부장판사하고 있는 박대준이라는 판사가 이 문서는 지워진 문서가 아니다. 도장이 있다. 하고 저를 또 집행유예를 줍니다. 1년에 2년, 7월에 2년을. 그 다음에, 자, 2장 남았어, 2장. 자, 2장.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 문서는 지워진 문서가 아니라고 위증을 해서 고소하니까 김홍준이라는 인천지방법원 지금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는 문서다. 그래갖고 징역 1년을 또 선고합니다. 그러면 구속을 안 해요. 항소해서 방어권을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세건가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은 윤당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입니다. 윤당민이라는 판사가 여기 보세요. 이 문서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자, 이 문서는 갑과 을과 이 표현은 이름 옆에 이념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고 하고 징역 2년 그냥 말고 잡아 넣어버릴 수 있다. 징역 2년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13년째 내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상원 기대하고 특히 앞에 계신 우리 한웅 변호사님, 우리 강희선 판사님, 우리 백민수 민전 변호사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거 하나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민주화 대회에 앞장서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제 자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돌아가실 분입니다. 한마디로 돌아가실 분인데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앞으로 사건분들이 4분이나 계시는데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오신 분은 목사님이시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현직 목사 이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피해사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연합 한장총 한국교회연론회 재개발대책위원회 상임 집행위원장 이정근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재개발 가운데 지키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산이 50억가량이 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4억 2천만 원의 수용 재개를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서 우리 교회 재산을 경기도 도시공사에 등기화시켜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 지금 법정 투쟁, 형사고발 5건, 그 다음에 민사고 2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은 기관이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그 앞에 가서 5시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민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기관은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거기에 서기관 박광규 씨, 행정사무관 범이봉 씨, 주무관 이혜신 씨에게 4시간 동안 잘못된 부분에서 일일이 문서를 가지고 지적하면서 우리 교회 수용 재개는 잘못됐기 때문에 수용 재개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주고 강탈했던 것 다시 내놓을 수 있도록 강력히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의공사는 우리 교회를 수용할 때 재개를 해야 되는데 재개법에 의하면 하부가 안 될 시 1년 내에 재개를 해야 하는데 사업 인정고시 2010년 7월 14일 날 했다는 1년 내라고 2011년 7월 13일 내에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년 6개월 14일 2013년 1월 28일 날 재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게 너무 후에 재개를 한 것인가 그것이 무효된 것을 중앙토지수용회가 부패해서 불법으로 우리 교회를 빼앗아서 경기도 도시공사의 주문을 말미암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지위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28조 1항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교회와 성실하게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기를 하므로 토지보상법 16조를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법률 절차를 위반해서 빼앗은 것이니까 그 무효라고 하는 것이죠. 또 택지개발법 3조 3 택지개발법 시행령 5조 7항에 보면 경성교회 또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민의를 든 다음에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률을 보기에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잘못된 경기도시공사의 재개를 그들이 불법적으로 중토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법적으로 해서 피눈물을 교인들 300여 명에 흘리게 하고 8년 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빼앗는 잘못된 그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로서 여러분 앞에 호소하면서 다시는 이런 교회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나오신 분도 동일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충청도에서 오신 우리 백동걸 목사님 잠깐 하시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로서 한 시골 교회에 26년 동안 조용히 성실하게 이름도 알까 모르가 그냥 선량하게 목회하는 한 교회인데 택지개발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서 군청청사 자기들의 어떤 행정타운 개발을 위해서 교회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 문제를 협력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사전 고시가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법률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협의 요청을 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교회 앞에는 연락하지 아니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가짜 서류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남사유 교회의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감정을 했으니까 도장 갖고 와서 엉터리 감정의 보상을 받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현 목사님과 함께 중토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집회도 같이 했고요. 저희 교회는 헌법 1조, 10조, 11조, 20조, 35조의 위법 행위를 이 국가공권력이 중토회가 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갑질 사례 중에 가장 악한 사유로서 국민의 삶의 행복권과 종교의 자유의 박탈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배당을 거리에 지금 내쫓기 위해서 15억이나 되는 재산을 갖다가 1억 8천을 주고 너 나가서 죽어라. 그럼 저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산당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가장 컨설버티브 처치 보수적인 대한예수교장 합동측 교단 13,000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러한 일을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합법적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이라는 합법을 가장해서 법적인 그 공권력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저희들을 공갈협박하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고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지 저희는 도저히 이거는 전 성도들이 분노하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토회에게 가서 이 문제를 가서 어떻게 협의도 없이 법률을 위반하고 이 가짜 문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갈협박을 하느냐 이 제기를 할 수가 있느냐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오리발을 내는 거 중토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문청은 중토회가 은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별 희한한 일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고 얼마나 이 나라가 국가가 썩고 부패했으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디케이드 서버가 문드러질 정도로 이 사회가 악할 정도로 이 얼마나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하는가가 이게 이 나라의 지금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전 성도들이 어린이 100명 우리 전 성도들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국가의 공권력 행포자의 만행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다시 고쳐야 되는 거 이 정도로까지 나왔고요. 그래도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수용 재결에 대한 결격 사유가 22조 4전 20조 24조 58 16조 8조 그 법이 있는데도 그 합법적인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정중히 협의 요청을 와야 되는데도 그 협의 요청을 다 묵살하고 자기들 법만 주장하면서 앵무새처럼 일방적으로 자기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52페이지에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 정확한 사례가 있어서 6년 동안을 이렇게 괴롭히고 시달려 오는 가운데 이제는 법정 투쟁하고 형사사건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가 협력을 해서 이 한국의 교회가 12,000교회 이상의 피해를 받았는데 다시는 이런 더 이상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 강탈 만행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재산이 지켜져야 되고 합법적인 법률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는 이 대한민국 국가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서 또 국가의 정의가 살아서 이 나라가 법체계가 바로 세워져서 그리고 이 중토회가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해체돼야 되고 여기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라고 하고 국민 불편을 고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토회를 없애버리고 다시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선량한 기관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나오실 분은 전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셨던 이채문 씨입니다. 이분은 대한항공에서 어떤 그 대기업과 전관이 모여있는 이 법무법인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절절히 발표하시겠습니다.
짧게 5분 정도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채군이라고요. 저는 이번 제3상학교 1기로 졸업해서 소위로 임관해서 소대학 1년을 하고 나서 이제 조종사가 되어가지고 18년 3개월 동안 조종사를 하고 소령으로 예편해서 대한항공에 또 부기장으로 들어가서 11년 3개월간 총 29년 6개월간 조종사, 약 30년간 조종사로 생활했습니다. 77년도 10월 1일 날에는 이제 여의도 국군날 그 편대비행을 그 연막 터뜨리고 이렇게 또 한데 참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에 들어가니까 대한항공이 완전히 썩었어요. 법은 따로 있는데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 다르고 조종사도 자동차 운전을 같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해야 되고 다 이런데 이거 지켜지지 않아요, 전부 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냐면은 그 제18대 국회 교통부 차관 이정철 차관 딸과 조중훈 씨 그 장남아들 조양호랑 결혼했어. 73년도 그때 사돈이 맺어져서 교통부와 대한항공이 하는 결탁이 있어서 이 법은 전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그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졸업한 의대 출신들은 헬리콥터 조종사한테 다 기장을 시켜주고 저는 30년 비행기만 탄 사람들 기장 안 시켜주고 이래서 항의를 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제가 지금 18년째 대한항공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좀 묘한 것이 대한항공 그 조양호 그 장남한 교통부 차관 그 딸하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장녀는 그 이태희 변호사라는 그 법무부의 광장을 설립한 이태희 변호사가 사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항공과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하고 교통부하고 법무부의 광장하고 그 일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정관예우 이거 그 법무부의 광장이 나를 그 재산 압류, 통장 압류, 심지어 가지도 없고 전부 다 빨간타기 다 붙이고 나를 1년간 구속시켰어요. 그래도 제가 굴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게 영국 그 런던에 있는 BBC 방송국에서 지금 시위하고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사회위원회 앞에서 내가 지금 시위하고 있고 트럼프스나 신문사 앞에서 보도하고 이게 트레이드 국제 민원하고 기구가 그래서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이 전 세계에 다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지금 그 이메일이 왔어요, 나한테. 지금 뭐 변호사가 있느냐,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그 만약에 처벌 받으면 저거 알려달라 이런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청와대도 보내고 법원 대법원에도 보내고 이러니까 판사들이 여기에 얼어가지고 지금 이제 재심을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건은 지금 재심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는 이 정관예우도 나쁘지만 우리나라가 이 감시를 해야 되는 언론, 방송국, 시민단체 이런 데 다 썩었어요. 제가 조중동은 물론이고 전 신문사, 방송국 다 가도 전부 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다른 광고비를 받아보니까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겨레하고 대학신문도 보도를 안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전편에 양쪽으로 다 자기 딸, 막내딸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과장으로 특채되는 걸 갖다가 양쪽에 다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것을 보도 안 했어요. 그 돈을 얼마나 받아먹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딸이 일반 회원, 일반 직원으로 이제 처리됐으면 그걸 좀 기상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과장으로 특채됐는데 남들은 10년, 15년 해야 되는 저 과장을 직전에는 전 신문에다 도배를 할 정도로 하기를 그러면서 내가 보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 신문에 다 보도 안 했는데 그 1호 신문에 주간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대한항공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겼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냐 하면은 그 1호 신문 기자가 나한테 와서 이걸 이제 그 덮고는 대한항공에 가니까 대한항공에서는
그동안은 입막음을 했는데 이 판결문을 보이면 이 사람과 구속이 됐던 사람이 뇌에서 구속이 됐던 사람인데 당시 만약에 보도하면은 뇌에서 고소한다고 공갈을 쳤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때 만약에 판결문을 안 했으면은 또 보도가 안 하고 그래서 입막음을 말아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시민단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광고비를 받아먹고 그 보도를 안 하는 이것이 정관료보다 더 못합니다. 이건 진짜 깨어나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시를 안 하니까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더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5분도 아직 안 남았는데 이분은 CTS 창립 사원으로 경영기획본부 방송기술부담을 역임하신 김홍렬 씨께서 나오셔서 전관 예우에 얽힌 사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운 시간 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5년 10월에 입사한 CTS 키드 TV의 80개 공개관을 세월 방송국집 입사해서 근사인데요. 거기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제가 글로 좀 적어왔으니까 다른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좀 남겨볼 수 있습니다. 저는 CTS 키드 TV 창립 사원장 사무에서 경영기획 본부와 방송기술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근무한 CTS 기독교 방송은 한국기독교 86개 교단 및 1200만 성도들이 성교 목적으로 모금을 통해 설립한 비영리 주식회사 방송국으로서 종교방송국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안경철 회장이 2000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CTS 신사업 건축 관련하여 녹음방송을 통해 건립되는 사업 건축 시 부풀린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그걸 관련 공색으로 리베이트 9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죄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수원지검에서 선고받았으며 동시에 2008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 회사인 경북안동 소재 태제료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13억 2천여만 원의 회사자금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중첩 선고받은 42년자입니다. CTS 법인 정관에 의하면 모든 임직원은 금고용 이상 처벌을 받으면 파면되어 관련 직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연임하면서 지속적으로 횡령 혐의 의혹이 기독교 단체와 함께 제보되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당시 첨단수사부장 정부장 검사가 김용종 검사였습니다. 사전 횡령 정황을 숙지하고 2011년 12월 22일 전격 CTS 본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많은 언론이 회자되었으며 특히 주간지필신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5일간 진술인 본인과 민간인 회계 관련 종사기업을 대거 투입하여 수천 개의 가진 기사를 면밀하게 추적한 결과 제보한 비리 외에 많은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전격 소환 수사한다는 취지의 엄격한 법 집행이 시행되는 듯 하였으나 갑자기 반전 분위기가 건물사를 타면서 담당 부장검사 김영종 부장검사는 의사 발령 명목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의지부지하게 되어 마침내 2012년 11월 1일 증거 불충분으로 명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이때 반전 분위기를 일으켰던 장소리는 일면신문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홍만표 대검 출신의 법조인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해자된 내용입니다. 심지어 2013년 11월 김진태 법무장관 선임 청문회에서도 다루었던 사건입니다. 19대 법조위원 서영구 질의의 320일 정기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명백한 불공정 판결에 의해
대해 진술인을 포함한 교회 공익실천협의 김학용 목사와 같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민원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시위를 시행한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역으로 진술인이 고발한 중앙지검 청수부에 배치되어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천열 검사와의 많은 취조 속에서 감경철 회장이 홍남표 씨를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한 공식적인 문서를 얻기 때문에 명예훼손 및 유언기억 혐의로 적어 구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보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주변 관계자는 기소하여 세금 탈루용으로 처분하지 않았는가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최대신 담당 조사관 그리고 취조 당시에는 인사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재 거기까지 앉아 있었던 전산 담당 조사관과 민간인 회계 관련 관계자들이 면밀하게 혐의를 밝히지 않았느라고 반문했을 때에 전산 담당 조사관은 즉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또한 너무나 명백한 혐의를 무마시킨 검찰에 대해 교회 공익실천협의회장 김학용 목사와 진술인은 저와 회계 분석 관련자와 모교회 목사님과 같이 당시 한교안 대검 출신 변호사가 재임했던 태평양 법무부인을 부사체로 방문하여 선임을 의뢰하였던 바 법무법인 측에서는 한교안 당시 변호사 법무법인 대표팀 원장님과 맞은편에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대담 내용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교안 목사님, 이 사건을 알아본 결과 대검에서 듣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뒤집으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공기 차원에서 의뢰하신 것을 감안하여 3억 원가량의 수임 비용이 필요하며 착수금으로 7천만 원이 필요한 사안이 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경 변호사가 나라에 큰 인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사람은 5명이며 그 중에 한 명이 확신은 없습니다는 사람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 개월 안 되어서 법무장관으로 비선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신문부와 국가권익위원회 앞에도 단서를 많이 올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취지가 아니라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심 있는 검사들의 수사 내용을 뒤집는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검찰의 개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윤정 부장검사가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평검사와에 대하여서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했던 노무현 대통령 면전에서 그 검찰에 청탁했던 사실을 돌리겠던 반응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점하면 막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을 하겠던 검사가 아닙니까? 수많은 국세로 검찰이 수개월 동안 수사하여 비리 혐의를 명백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나 세력들의 계획대로 검찰의 판결 잣대가 늘리는 상황이 기본과 상식을 망각한 인사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도기한 생명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공공연한 검찰의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저도 기독교 목사의 아들입니다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중임을 맡고 있는 장로와 대형교회 집사가 양심을 속이고 비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철저한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이 사회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참여하신다면 이 사회는 너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도 잘한 점도 참으로 많습니다. 부도나 대사를 사업을 하기까지 자리 경영하게 하였으며 방송 선교를 통해 사회공익 이바지에 최선을 다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홍남표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추적한 결과도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오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가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초래하고 사회가 혼탁해졌다면 분명히 수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이처럼 자기의 치부를 떳떳이 뜯어낼 수 있는 도덕성을 발휘해서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해결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법조개혁 역사에 한 획을 얻는 진정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초인전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홍남표법을 제정하여서 전직 법조인이나 영향력 있는 세력들이 개입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삼심판결 제도나 공소시효 적용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전문 재수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사례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례 발표회 시간이 잠깐 오버돼서 한 5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오시고 11시 10분 정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반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왜 그러죠? 화장실 갔다 오시면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소 정도에.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세요. 쳐다봐 주실래요? 백경사님. 사례 발표회